건양그룹 디자이너 표절 의혹 기사가 일파만파 번져갔고 SNS를 통해 주영채라는 이름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영채는 이번 패션쇼를 통해 정원을 다시 한번 골탕 먹이고 건양그룹 며느리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팀이 똘똘 뭉쳐 준비한 계획은 고스란히 영채를 향한 화살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아무리 뻔뻔한 주영채라도 디자인 도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세우는 영채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그녀의 멍한 눈동자를 보며 자기 편이 하나도 남지 않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세운에게 건양그룹 후계자 자리는 삶의 의미나 다름없을 만큼 절실해졌습니다. 자, 이제 건양그룹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원과 하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태석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고 환심을 사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태석의 경계심을 한순간이라도 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은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녀 관계에 금이 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머니 헤라와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임원회의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영회의에서 태석이 회사의 개혁과 쇄신을 외칠 때였습니다. 정원은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회장 교체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건양그룹에 필요한 것은 말뿐인 개혁이 아닙니다.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경영진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장 교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딸이 어머니인 회장을 공개적으로 교체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회장 한혜라는 짐짓 놀라고 분노하는 연기를 펼치며 딸 정원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입 닫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내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군요. 헤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세우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정원이 먼저 움직일 줄은 몰랐는데, 내가 정원보다 먼저 칼을 휘둘러야 했는데, 세우는 그러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회장 교체가 공론화되자 이사진들의 관심은 오로지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차기 회장직에 오를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복도에서, 회의실에서, 임원식당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큰딸 정원은 직접 경영쇄신을 맡아보겠다는 열렬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태석 명예회장이 후계자로 오랫동안 공들여 길러온 사위 세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석은 세운을 10수년간 건양그룹의 차기 주인으로 키워왔고 주요 임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공난숙이 움직였습니다. 사위 세운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돈과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주요 주주들을 만나 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사진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모임, 심지어 사교 클럽까지 공난숙이 발길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공난숙은 정작 딸 영채가 패션쇼에서 모욕을 당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영채가 며칠째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홍세프의 보고에도 알아서 하겠지라며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영채 또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 공난숙의 뜻대로 살아왔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영채에게 오직 남편 세운이 건양그룹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건양그룹을 소나기에 넣어 엄마 공난숙과 함께 세상을 호령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공난숙의 집요한 로비 활동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진세운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세운의 희망대로 건양그룹의 회장직에 오른 것입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세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 자리에 올랐구나. 평생을 꿈꿔온 자리,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의 정점에 선 것입니다. 당연히 영채도 기뻐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이제 회장 사모님이야. 건양그룹의 퍼스트레이디야. 영채는 회장 사모님의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표절 사건으로 병들어 있던 영채의 정신 상태는 자기 자신조차 실망시킬 정도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생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디자인 도둑이라는 댓글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한편 정원은 회장직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기범의 죽음에 담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생부인 진태석 때문에 키워준 아버지 기범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기범의 죽음에는 분명 진태석이 결부되어 있는 것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정원은 오히려 힘들게 회장직에 오른 세훈을 도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경영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훈 회장님, 이 안건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의 태도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정원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더구나 세훈은 자기 자신이 태석의 적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태석은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해라는 세훈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공난숙은 친자관계 불일치 서류를 보여주며 진태석은 널 사냥개로 키우기 위해 어떤 거짓말이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태석의 핏줄은 아니지만 태석의 손에 사냥개로 길들여졌습니다. 세훈은 자신의 생부에 대한 의문보다 건양의 후계 구도에 밀려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나는 가짜야. 진짜 후계자가 아니야. 이런 불안감 속에서 정원의 도움의 손길조차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원이 언젠가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닐까? 지금은 도와주는 척하지만 때가 되면 날 쫓아낼 거야. 세훈의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훈은 영채와 함께 정원을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영채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영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회사에서 경영쇄신에 일조하기로 했으니 세미를 밀어내고 내가 디자인실 실장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당신이 회장이잖아. 못할 게 뭐 있어? 게다가 우리 엄마 공난숙의 도움으로 회장직에 오른 거잖아. 당연히 내 요청쯤은 들어줘야지. 세훈은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난숙의 도움으로 회장직에 오른 상황이라 영채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했다가는 공난숙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세미는 디자인실 실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영채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영채는 당당하게 디자인실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주영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영채가 디자인실 실장이 되고 회사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지만 일은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팀원들과의 불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팀원들은 표절 의혹을 받았던 영채를 실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이 디자인은 너무 구식이에요. 실장님 아이디어는 시장성이 떨어집니다. 팀원들의 차가운 반응에 영채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고 영채의 지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 세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태석이 영채와 정면으로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태석이 세훈의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태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세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세미를 왜 쫓아냈어? 명예회장님, 회사 경영쇄신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경영쇄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깟 영채를 안치려고 내 손녀를 쫓아낸 거잖아. 명예회장님, 내가 누굴 믿고 자넬 회장 자리에 앉혔는데 이게 무슨 배신이야. 태석의 목소리는 회장실을 가득 채웠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채는 이제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디자인 팀원들의 불신, 태석의 분노, 그리고 회사 내에서 점점 커져가는 반대 여론. 영채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정원이 아니라 영채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영채의 실장직 회의만이 통과되었고 영채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영채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거울을 보니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 사모님이 되겠다던 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디자이너로서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공난숙도 남편 세훈도 시아버지 태석도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에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영채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면제가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영채는 하나하나 꺼내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세프가 영채를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영채는 만신창이가 되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병원 복도에서 공난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영채야, 우리 딸. 공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훈의 상황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딸을 잃은 공난숙은 세훈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영채를 지켜줬어야지.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공난숙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태석 역시 세훈을 등졌습니다. 손녀 세미를 쫓아내고 이제 며느리마저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자네가 회장 자격이 있나? 태석의 지지도 사라졌습니다. 공난숙과 태석, 어느 누구의 지지도 잃어버린 세훈은 회장 자리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세훈 퇴진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었고 주요 임원들도 하나둘 세훈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세훈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야. 이것으로 태석을 끌어내리고 내 자리를 지킬 거야. 드디어 이사회 회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회의장에는 주요 이사진이 모두 모였고 명예회장 태석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건은 진세훈 회장 해임건이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훈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이 듭니다. 회사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세훈에게 불리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세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장의 태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훈아, 기범을 제거해. 이유는 묻지 말고. 하지만 아버지, 망설이지 마. 자네가 건양그룹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해. 내가 책임지지.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세훈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진태석 명예회장님, 충성심을 보여주고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세훈의 절규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외쳤습니다. 세훈은 태석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저를 속인 대가입니다. 저를 외로운 사냥개로 키우신 대가라고요. 세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태석의 아들로 건양그룹의 후계자로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친아들도 아니면서 아들 행세를 했고 후계자라 믿었지만 그저 태석의 수족에 불과했습니다. 기범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태석은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손이 묶여 끌려가는 태석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건양그룹을 호령하던 명예회장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건양그룹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지만 곧 새로운 지배 구도가 잡히게 됩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출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헤라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건양그룹을 지켜온 헤라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회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취임식 날 정원은 단상에 올라 임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버지 기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건양그룹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새로운 건양그룹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